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4월 27일이고요. 토요일 또 새로운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총선을 끝내고 난 세 번째 주말인데요. 답답함이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말 가짜와 진짜도 구별 못하는 정당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직도 엉뚱한 길에서 답을 찾고 있다. 그런 모습에 실망감을 떠나서 이제는 마음을 접어야 하나라고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원외 대표를 따로 뽑겠다. 낙선자들이 본격 세력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워크숍 1박 2일을 광주에서 한다고 합니다. 워크숍이 광주라 마음을 접어야 하나 싶기도 하네요. 충청이나 경기에서 또 새로운 또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낙선자들이 다음을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뛰겠다. 우리가 잃은 국민들의 관심과 마음을 되찾겠다라면서 경기나 충청이나 워크숍을 가졌다고 하면 조금 생각이 다를 건데, 또 왜 2020년 총선 직후에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한 것을 생각을 해냈는지 그렇게 또 하겠다는 거죠. 가짜와 진짜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한쪽 날개를 잃으면요, 추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날 수 없다는 것. 지금 쪼그라들었다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한쪽 날개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오늘 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요, 말이 시가 되어서 인생이 꼬이고 있는 한동훈, 그 한동훈이 자체 발광으로 다시 우리에게 이슈를 가지고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윤한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거북스럽습니다. 이제는 총선 기간 동안에 윤한 갈등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총선 후에 이 갈등은 더 심상치 않고, 사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북함이 가득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제3자를 시켜서 19일 날 오찬에 초청을 했는데 NO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선자 오찬도 가지 않았죠. 이미 두 사람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다리를 건넜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홀로서기, 제가 예전부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홀로서기는 총선 기간 동안에 있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 앞으로의 예측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마이웨이 선언은 했죠. 19일 오찬에서 NO 하는 순간 공식화된 거라고 보고 있으면 됩니다. 직접 전화해서 터놓고 이렇게 행님 동생 또는 우리 동훈아 이런 사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3자가 껴서 연락을 취해야만 가능한 사이로 뭔가가 닫혔다는 거죠. 그런 느낌을 단칼에 거절한 한동훈 위원장이 표면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거고 석연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16일에는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했죠. 2시간가량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검사 시절 좌천됐을 때 언급하면서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 내공을 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함께 참석했던 비대위원들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분위기에 계속 콜록콜록 기침했다. 몸이 안 좋았다. 라면서 쉴드를 치지만 이 보수의 분열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윤의 입장을 이제 조금 더 두둔하는 그쪽 입장에서는 고작 위험 가지고 이석증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아니고 고작 위험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스크러치를 내기 시작을 했죠. 보수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결코 바라지도 않았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불안하죠. 결국 이게 그냥 홀로서기 마이웨이를 가겠다
라고 선언한 것이다 보면 됩니다. 대통령 윤석열과 한동훈, 그러니까 윤석열의 반사체인 한동훈이 아니라 자체 발각. 그러니까 한동훈, 내가 정치인으로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완벽한 완전체로서 움직이겠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전당대회도 있고 대선까지 고민을 한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삐끗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탄탄히 가야 되는 거. 한동훈식 정치를 하겠다라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대선 주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한동훈의 기대를 좀 건다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꾀해야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까지 성공이 된다라면 또 땡큐고, 아니면 탄핵이라는 뭐 이런 위험 요소들에서 과감히 쳐내지고 보수가 다시 정권을 연장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잡아달라. 그 역할을 충분히 해달라. 그 다음에 재창출에 대권을 질 사람들을 그 남은 3년 동안 꾸준히 키워야 되는 것은 국민의 목,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또 역량을 발휘해야 되겠죠. 각각. 아무튼 2월 7일 그 총선 기간 동안 2월 7일쯤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에 빵 나오고 한참 주가가 오르고 한동훈의 입이 모든 언론에서 다뤄지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이 한동훈을 어떤 식으로 대적할지에 대해서 연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진짜 말에 굉장히 힘이 있을 때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이후에 차기 대권에 나설 의향이 있나는 질문에 4월 10일 총선 이후에는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 보겠다.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혀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인생이 꼬인다 라고 했던 표현은 그때 당시에는 그동안에 해왔던 법과 관련된 법의 질서를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꼬인다 라는 걸 좋게 표현했죠. 정치인으로서의 새걸음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판에서의 꼬인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검사 시절에도 정무통이었잖아요. 기획통. 그러니까 정무적인 감각으로 전체 판을 읽는 사람. 그래서 본인의 미래에 대한 그 정치 길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고민하고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세 가지 충돌, 그 중에 가장 처음 이슈를 받았던 부분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죠. 김건희 여사를 두고 몰카 공작으로 인해서 당했던 부분. 그런데 비대위 안에서 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하면서 사치와 난잡한 생활, 이런 멘트들을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그때 당시 언론에서 경로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잘못됐죠. 뭐 둘 다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언론을 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주력을 해왔다. 그 메시지를 국민들이 봤을 때의 거부감, 그리고 봤을 때의 판단에 대해서는 없었다라는 게 지금 조금 아쉬운데요. 아무튼 그 윤과 한의 갈등의 세 가지는 김건희, 황상무, 이종섭, 그 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충돌이 표면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이 지금 앞으로의 윤석열의 성공한 정부를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더라도 잠시만 접어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던졌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 불통의 이미지가 더 쉬워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거부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계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비대위의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총선 이후에는 쌓여서 만일 총선이 승리가 됐으면 이것도 한 방에 풀어질 일이지만 패를 하면서 그 쌓인 응어리가 녹지를 않았다는 거죠.
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와 유승민의 관계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필요로 해서 함께 했으나 지금은 서로 거북스럽고 불필요한 관계. 이런 가운데 그 한동훈 책임론도 조금 보태기를 하고 있죠. 기름 붓고 있습니다. 한동훈 책임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2조 심판으로 무리하게 간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실책이다. 정치적 경험이 없다라고 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반반의 책임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황상무, 이종섭 정무 감각 없는 부분들, 황상무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논란을 더 키웠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의료개혁. 그 개혁이 총선 이후에 했었다고 하면 총선에 필패를 맛보지 않았을 거다. 의료개혁은 총선에 필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인들의 90%가 강력한 윤석열의 지지층. 그러나 총선 때 의료개혁을 던지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던지면서 2,000명에 대한 비과학적인 수치를 고집하면서 그 90%가 완벽히 등을 돌렸기 때문에 만일에 90%가 전체 유권자의 3%라고 보면 저쪽을 지지를 했으면요. 3%가 빠지는 게 아니라 3%가고 3% 빠지기 때문에 전체 6%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한동훈 책임론 쪽보다는 지금 현재 정부의 무능력함보다는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총선에 필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까지 꾸준히 평을 하고 있죠. 지금 책임론도 자제를 좀 해야 됩니다. 총선에 졌어요. 지금 3주차 지나가고 있죠. 졌어요. 백서 지금 조정훈 의원이 만들고 있어요. 다음을 기약해야죠. 다음에 3년 뒤에 대선이지만 중간에 지방선거도 있고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3번, 4번의 큰 선거, 지선이든 뭐 총선이든 다 지금 패를 경기 서울 지역의 수도권 지역에서 패를 맛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철저한 쇄신과 반성이 없으면 결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홍준표의 입이 문제가 됐었죠. 홍준표가 4월 11일부터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한동훈을 저격을 했었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낙선자들, 그 다음에 고생을 해왔던 비대위원과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16일날 홍준표 대구시장을 4시간 만찬을 했다는 것, 이게 이제 언론에서 드러나면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보수 지지자 입장에서도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거북스러웠겠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마지막으로 20일 날 했던 말은요. 정말 찢어버리는 느낌.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 한동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타격감이 있는 거죠.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4시간 만찬 이후에 조금 더 계속 발언의 수위, 그 다음에 강도가 굉장히 높게 한동훈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죠. 정치검사, 윤석열의 배신.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참고 있다가 이 배신자 프레임을 굉장히 정교한 메시지로 깨버렸죠.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갈등들이 그 당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 국민들에게 이제 오픈이 된 거고, 국민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서 이런 한심해, 뭐야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라고 하면서 중도들의 등돌림을 또 만든 건데요. 이 당 내에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권영세 국힘의원 같은 게 지금 용산에서 당선되셨죠. 정확하게 워딩합니다. 한동훈이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인가 금요일날 연락해서 월요일날 만나자고 하는 거 예의가 아니다라고 이제 한동훈을 쉴드를 치는 것,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니들이 대통령을 맞춰야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이런 식으로 또 돌려서 대통령을 깐다는 건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웬만하면 대통령의 시간에 맞추는 게 예의다 라고 이제 23일 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요. 홍성 예산에서 당선된 강승규 의원은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었습니다. 용산에서 함께 했었죠. 건강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또 만나는 시점도 적절하지 않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 입장에서 지금 뭔가 어떤 입장 또는 어떤 얘기를 하기가 자기로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두둔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박지원 민주당에서 보는 그 시각 그리고 정치 구렁이 이분이 하는 말은요 철저히 보수 입장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번엔 원체 잘못한 거다.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총선이었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도 거기에 너무 복종만 했단 말이에요. 이 정치적인 시각으로 판단한 이 해석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한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세계 이건 아니다 하면서 뚫고 나오는 길이 있고 지금처럼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 길이 없다 라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편을 살짝 든 것 같기도 한데 주구장창 그냥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경원 의원이죠. 동작에서 당선되셨죠. 이 나경원 의원을 마지막까지 밟으려고 총선 때 8번을 이재명이 이 지역을 다녀가서 유세를 지원했었습니다. 한때 우리 정치 문법에는 사실상 금요일날 아침에 걸어서 오찬을 하자고 해도 웬만하면 대통령이 전화를 한 부분 대통령의 스케줄에 맞추는 게 보통의 예의다. 그래서 좀 정치를 떠나서 그 변명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몸이 좋지 않다는 변명은 좀 그렇지 않냐라고 그냥 담백하게 드라이하게 평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1차 갈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이다.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음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은 동의하다 한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했었죠. 거기를 건드렸고 그때 당시 언론에서 계속 경로라고 했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한과 윤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였죠.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그만두라 사퇴하라까지 강압적으로 나왔었는데 대안도 없는데 그 서천 시장의 화재 현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0도 인상, 어깨 툭. 정치인으로서 서로 예의를 갖춘다면 서로 90도 인사가 굉장히 멋져 보였던 그림이었을 거다. 브로맨스라고 두둔을 하긴 했지만 제가 그냥 심플하게 담백하게 평가할 때는 두 사람이 함께 고개를 숙이고 서로 존중하는 이미지를 보였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중도의 입장에서도 한동훈과 윤석열의 메시지 서로 정말 1대1로 통하고 뭔가 당과 정이 딸려가지는 않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줬을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아쉬워했고 두 번째는 이종석 호주 대사 출국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발언 이 부분은 좀 빠르게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 2주를 끌면서 사퇴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많았고요. 세 번째가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부분을 총선 이후로 두기 위해서 빠르게 뭔가 수습하고 등 돌린 강력한 지지층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을 지지했던 그 이탈층을 잡아오기 위해서 3월 27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걸로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천에 대한 고집을 하지 말아 달라라는 우회적인 메시지였는데 뭔가 이게 큰 정치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포인트가 이제 조명이 그냥 두 사람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국민들에게 펼쳐지면서 중도가 완벽히 등 돌린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보는데, 보수의 입장에서는 저거 아닌데 이렇게 저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때 당시에 선택을 하지 못했던 중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를 전해 받았냐면요. 아니, 국민들 완벽히 싸그리 무시를 하고 두 사람이서 서로 메시지를 던지고 주고받고 이 뭔 게임이야? 이런 이야기. 근데 이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4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50분 이상 2,000명 증언에 대해서 고수해버렸습니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에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보였고, 그것은 협치할 줄 모르는 불통의 이미지를 더 고착화시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 유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불통의 이미지, 그 다음에 완벽히 지지층이 등 돌리면서 총선에서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정치적 유배 생활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사실 저는 자체 발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짠 했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모두 받으면서, 그 스포트라이트, 언론에 관심이 없어도 이 한동훈의 정치적인 홀로서기와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조금 더 탄탄한 길을 가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국대의 그 느낌과 그 공기의 맛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용산이 이 분위기를 빨리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고,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투세업은 오합지졸의 정당에 완벽히 정돈된 투사가 투입돼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재건에 필요한 게 아닐까, 뭉쳐야 되겠죠? 김영윤 TV였습니다.